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상호 관세 문제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관세 문제가 있었지만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시장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고 있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미 철강주들이 그리고 알루미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 중에 클리프스라는 기업은 18%나 급등을 합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방침을 알 수 있는 날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일과 12일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결국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역시 관세 문제가 있었지만 시장은 견뎌냈고 거기에 적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적응하기 전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해석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또 딥시크의 충격을 벗어나기 시작했는지 AI칩 대장주인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2.9%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4.5%, 그 다음 마이크론도 3.9%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요즘 하드 이슈는 두 가지잖아요. 관세가 딥시크. 근데 이 관세가 딥시크를 이겨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되고 있고요. 딥시크에 대해서 구글의 AI 개발을 주도하는 데이미스 허사비스라는 CEO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딥시크에 새로운 과학적 진보는 없다. 딥시크의 열풍이 약간 과장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딥시크가 나오면 출시되면서 엔비디아는 급락을 했고 그 엔비디아 급락 부분은 사실은 다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16%가 빠졌었잖아요. 그렇지만 딥시크로 인해서 일단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AI,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 수입과 수출 규제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좀 오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역시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삼성 전자나 이런 기업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딥시크로 인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AI 쪽에 165조 정도를 투입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판이 짜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됐었는데요. 또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이 모습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곧 나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둔화됐는지 강화됐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나온 뉴스에 보면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를 했는데 1% 정도 늘을 거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유가를 급락시켰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잘 알잖아요. 트럼프가 나름대로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거비라든가 식료품이라든가 뭐 중고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절을 하겠지만 유가를 조절을 해서 시장을 좀 방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와 나스닥을 좀 보시면 뭐 다우는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스권 상단선에서의 움직임, 추가로 밀어내지 않으면서 움직임, 저는 여기 이제 돌파가 될지는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7, 8개월은 횡보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국내 시장에는 찬스다, 그런 해석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뭐 큰 적이 없죠. 다시 다만 이제 어제 급락했던 1.5% 급락했던 것을 이제 메워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캔들을 보면 꼭 어제가처럼 해석이 됩니다. 환율을 보시면
그 $1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네요. 가끔 이렇게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있던 자리가 아니라. $1 1,450원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여기서 더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가 만약에 여기서 밀려서 60일선을 깨기 시작하면 그것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60일선이 깨지면 지난번 60일선 지지력을 주고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60일이 올라왔는데 그걸 깨고 내려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60일선을 이탈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차트는 지금 보니까 역의 차트입니다. 역의 차트. 이게 $1는 국내 본 차트가 있고 역의 차트가 있거든요. 지금 딱 보면 역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의 모습이 조금 다른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잘 갔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차트를 봐둬야 되죠. 확실히 봐둬야 되는데요. 엔비디아 보시면은 마저 올라왔네요. 그래도 이 공간을 못 메웠죠. 그렇죠? 너무 큽니다. 이걸 좀 다 메워야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릴 건지, 한 번 더 올리면 진짜 세게 가죠. 못 올리면 여기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 오늘 올랐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브로드컴이 굉장히 강세죠. 엔비디아보다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보시면 계단식 상승을 해갖고 지금 한번 띄워서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딥시크로 하락했던 부분을 싹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다 못 메웠는데 브로드컴 메워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금값이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거라는 그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금값이 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제가 요 위에 선 이게 3,000불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뚫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000불 넘을 여기가 지금 3,000불이거든요. 3,200-300불 정도까지 많게는 400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3,000불 돌파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10%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10% 올랐고요. 지금 현재 2,910불, 36불까지 간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금값은 중국이 중요하다. 중국이 실물을 삽니다. 실물을. 근데 여기서 샀다가 땡기고 다시 또 멈췄다가 다시 사기 시작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트럼프를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비트코인. 중국은 금.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금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는 가격이 굉장히 높지만 기초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유명한 누구는 결국 비트코인 영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이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하는데 영국에서는 금의 재고가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미국은 아직 재고가 있지만 영국엔 재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금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그렇죠? 특히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모습이 금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장은 기관이 2,600억 매수해서 끌어올렸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60일선 뚫었습니다. 드디어.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뚫었었죠. 1월 달에 뚫었고 한 달 만에 뚫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뚫으면 확률적으로 돌파될 확률이 높은데요. 어저께 아주 빠르게 돌파하면서 일단 이평선이 5일선과 20선 골드가 5일선과 21선 또 5일선 60선 골드가 났습니다. 오늘도 저점이 빠져나가면서 5일선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또 한번 양봉이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어저께도
장 초반에는 별게 없었죠. 별게 없다가 갑자기 훅 땡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이제 거의 다 소멸. 상속세 문제, H면도 납품이 곧 시작되죠. 이런 것들 계산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겠나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의 흐름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